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16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12%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긴 했으나 사실상 낙폭을 좀 만회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락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 약보합으로 마감되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찾아보긴 힘든 움직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전 중에는 이렇게 좀 낙폭을 확대시켰어요.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한 이후에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좀 메인 토픽은 폴란드의 미사일이 떨어진 내용이겠죠. 폴란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를 맨 처음에 러시아가 한 짓이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막 추측을 하면서 굉장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돼 있는 국가라는 점, 우리가 또 이제 유럽과 같이 봐야 된다는 점, 폴란드 자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럽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내용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했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개최했다,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도 좀 우려감이 확대되기에는 충분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계속돼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쯤이었나?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궤도상 좀 뭐랄까, 바이든이 이렇게 밝혔어요. 궤도상 러시아의 만행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동시에는 아니죠.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폴란드에 미사일을 발사시킨 적이 없다 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러면 러시아의 만행이 아니네, 러시아의 짓이 아니네, 이러면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이 좀 폴란드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 좀 추측성들, 이런 내용까지 좀 나오면서 증시가 좀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어졌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사실상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돌연적인 행동을, 어떤 짓을 할 줄 모른다라는 인식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동이었다면은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크기가 훨씬 확대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갔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금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최근에 지수가 이제 10월 달부터 사실상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졌잖아요.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졌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는 내용, 그래서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은,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억 넘게 매수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전 중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2천억 가량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400억 가량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는 해당 내용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좀 그래서 하방 갭을 띄운 이후에 갭을 좀 메우러 오는, 다시금 눌리는 경향은 아직 없다, 이건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도 않다,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가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일단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네 이거.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17일이죠. 한국에 방한을 해요. 이제 뭐 윤 대통령도 만나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오갈 것 같은데, 일단 메인 터픽은 그거예요. 네옴시티,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게 네옴시티죠. 사실상 뭐 건설주들도 대부분이 엮이고 있고, 이제는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뭐 UAM이라던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도시, 친환경 도시와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 네옴시티 테마로 엮이고 있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화두에 많이 오르는 거고 각광을 받는 테마인 건데,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내일 네옴시티 투자나 관련된 좀 협력이나 내용들을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증시 최근이 아니라 1년 넘게 하락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거는 결국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메인적인 내용을 좀 따라가 보면은 결국 PPI,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은 환호를 냈죠. 그래서 이 물가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좀 추가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일 거다라고 좀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기대감 자체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엊그제 언급을 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우려감보다는 좀 생각보다 다행이다 스럽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당장 막 확대될 만한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최근 상승에 따른 눌림에 대한 가능성이나 또 이제 오늘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이 돌발적으로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내용, 이런 좀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